2025년 한국의 국운과 미래를 예언한 충격적인 메시지가 인도 신지아케 소속의 여성 예언자로부터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운세가 세계 질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짚어봅니다. 지금부터 그 예언의 전모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도 남부의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한 작은 수도원. 이곳은 신지아케의 비공개 명상센터 중 하나다. 이 단체는 오래전부터 인류 문명의 흐름을 예견하고 선택받은 이들에게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곳에서 조용히 활동하던 한 여성 예언가가 최근 몇 달 사이 전 세계 일부 고위 인사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회자되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아누마 라즈비. 1971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기이한 꿈과 빛의 음성이라 불리는 신비한 체험을 반복했다. 신지아케는 그녀의 영적 감흥 능력을 수년간 관찰한 끝에 33세가 되던 해 그녀를 내부 전원 서클의 예언 전승자로 공식 인정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외부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그런 그녀가 2024년 말에 남긴 한 메시지는 충격적이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했다. 2025년 한반도가 움직인다. 하늘은 동쪽의 문을 다시 연다. 그녀가 말한 동쪽의 문은 신지아케 내부에서도 오랜 세월 봉인된 개념으로 여겨져 왔다. 동방의 땅, 즉 한민족의 뿌리가 자리한 그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후의 조율이 이뤄질 무대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것을 언급한 예언자는 60여 년 만에 처음이었다. 아누마는 이 예언을 하기까지 17일간 단식을 하며 준비했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방 안에서 촛불 하나만 켜둔 채 앉아 있었다고 한다. 식사는 물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의 방은 완전한 침묵 속에 있었고 단 한 번도 외부와 접촉하지 않았다. 그런 단식이 끝난 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게 전해진 것이며 나는 그것을 다시 전할 뿐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느릿했다. 그리고 마치 짐승의 숨소리처럼 진동하는 그 울림 속에서 예언은 시작되었다. 아누마 라즈비의 첫 번째 예언.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은 하나의 길을 남기고 나머지를 닫을 것이다. 닫힌 문은 대륙의 끝에서 열리고 오래전 분리된 물줄기가 다시 만난다. 갈라졌던 두 땅은 더 이상 서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바다는 물러나고 산맥은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다. 그해 빛은 북쪽에서 시작되어 남쪽으로 흐른다. 고요하던 땅에서 다시 불이 일어나며 잊혀졌던 노래가 울려 퍼진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은 희생 위에서 피어오를 것이다. 갈등과 분열은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사라지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그림자가 된다. 새로운 지도자는 이미 준비되었다. 그는 자기를 따르라고 하지 않는다. 그저 앞으로 걷는다. 그가 걷는 길 위에 민초들이 모이고 땅의 기억이 깨어난다. 옛것과 새것이 충돌하나 결국엔 융합한다. 이 지도자는 제왕이 아니다. 그는 심판자가 아니며 구원자도 아니다. 그는 다만 문을 여는 자다. 그 문 너머 한국은 조화의 시기에 진입한다. 고난은 끝나지 않았으나 방향이 달라졌다. 국운은 다시 상승한다. 하늘의 기운이 다시 그 땅에 머문다. 다만 조심하라. 모두가 그 길을 따르지는 않는다. 빛을 두려워한 자들은 자신을 어둠에 묶을 것이다. 그들이 떠나는 길에는 이슬비와 탄식이 깃든다. 그러나 결국 그 나라는 서서히 빛의 중심에 설 것이다. 이 예언을 들은 신지아케 내부 고위 인사들은 동방문서라는 오래된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지금과 비슷한 시점에서 검은 불이 동쪽 하늘을 두른 뒤 푸른 빛이 산맥을 따라 깨어난다는 문구가 남아 있었다. 아누마는 그 이후 두 번째 예언도 남겼다. 그녀의 두 번째 메시지에서 등장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고 더 구체적이었다. 새로운 지도자 그리고 혼란 속의 각성. 아누마 라즈비는 침묵을 지키다가 2024년 12월 29일 두 번째 예언을 남겼다. 이 예언은 첫 번째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직설적이었다. 그녀는 곧 눈앞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강이 넘고 불이 지나간 뒤에야 땅은 진실을 드러낸다. 나라의 머리는 멀리서 걸어온 자가 될 것이다. 그는 정치의 자식이 아니며 무리의 중심에서 자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가장 먼저 깨어났고 가장 오래 준비된 자였다. 그는 스스로를 지도자라 하지 않는다. 그저 길잡이라 부른다. 그를 본 이들은 처음엔 고개를 돌린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바람처럼 스며들고 그의 눈빛은 등불처럼 사람들을 일으킨다. 2025년
하늘은 그에게 문을 연다. 그는 오랫동안 숨어 있었고 지금도 어느 구석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돕고 있을 것이다. 빛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어둠을 걷어내는 것은 결국 그 침묵의 힘이다. 이 지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국은 길을 잃지 않는다. 산도 그를 따르고 강도 그를 따른다. 그는 평화를 약속하지 않는다. 다만 혼란 속에서 방향을 제시한다. 이 지도자가 나타나는 해 나라의 기운은 거꾸로 흐르던 강물처럼 다시 제 갈 길을 찾게 된다. 그는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침내 사람들이 그를 따라 나서고 이 땅의 숨은 약속이 현실로 드러난다. 나라의 운세는 그를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 조용한 지도자, 그는 소리 없는 큰 울림이다. 이 예언에서 언급된 멀리서 걸어온 자라는 표현은 아누마가 예전부터 강조해온 특징과 일치한다. 신지학회 내부 문서에는 5번째 문을 넘어온 자, 중심의 바깥에서 도래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기존 정치권이나 재계 인사가 아닌 완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지도자가 등장할 것임을 암시한다. 아누마는 이어서 한반도 주변국과의 운명적 충돌과 정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녀는 2025년 이후 3년간은 선택의 시간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2025년 하늘은 조용히 1000개의 실을 움직인다. 그러나 실은 마침내 하나의 직물로 엮인다. 한국의 남쪽은 물결을 일으키고 북쪽은 돌처럼 침묵한다. 그들은 서로를 모른 척하나 결국 한 개의 뿌리에서 나온 나무임을 알게 된다. 바람은 북에서 불고 씨앗은 남에서 움튼다. 이 둘은 충돌하며 피어오르나 결국 서로 없이는 완성되지 못한다. 일본의 하늘은 가라앉고 서쪽에 거이는 것엔 파도를 피할 방패를 찾는다. 그러나 그 방패는 이미 한국에 있다. 동쪽의 천지가 흔들리는 해, 이 땅은 오히려 가장 조용한 불빛이 된다. 많은 자들이 이 땅을 향해 길을 찾고 떠났던 자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하늘은 하나의 징표를 내릴 것이다. 하얀 나무꽃이 산골짜기에 피고 그 아래에서 한 아이가 노래를 부른다. 그 아이는 지도자가 아니나 이 민족의 영혼을 기억하는 자이다. 이 예언은 일부 해석자들에 의해 혼란 후 통일, 외부 국가의 붕괴, 한국의 방패 역할 등을 뜻한다고 여겨졌다. 특히 서쪽의 거인이 방패를 찾는다는 구절은 지정학적 대립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을 암시하는 문장으로 해석된다. 시련을 통과한 자만이 새벽을 맞이한다. 아누마 라즈비는 3번째 예언을 목소리가 아닌 글로 남겼다. 그녀가 손으로 쓴 이 문장은 신지학회의 최상위 기록실에만 보관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이후 제한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이 예언의 주제는 단 하나였다. 2028년 인류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새해가 지난 뒤 하늘과 땅은 잠시 등을 돌린다. 불이 바다를 덮고 물이 산을 넘을 것이다. 서쪽은 불로 동쪽은 물로 시험받는다. 탐욕과 허영은 가장 먼저 무너지고 목소리가 컸던 자들은 가장 먼저 침묵에 잠긴다. 2028년 하늘은 3가지를 지운다. 기억, 권위, 그리고 거짓이다. 진실은 고통 속에서 깨어난다. 남쪽의 나라들은 기도할 것이고 북쪽의 강들은 길을 바꿀 것이다. 그러나 동방의 중심은 서서히 빛을 간직한 채 거대한 어둠을 통과한다. 이 어둠은 단순한 자연의 징벌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을 되묻는 시련이다. 이 땅에 사는 자들 중 스스로를 낮추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바람 앞에 고개를 숙이는 나무는 뿌리가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이 시련을 지나면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 드러난다. 그는 말로 앞서지 않고 몸으로 견뎌낸 자다. 그는 이미 불을 지나왔고 물을 건넜으며 진흙 위에서도 걷는 법을 배운 자다. 그를 중심으로 땅은 말을 잃고 대신 노래를 부른다. 구구는 이때 반짝임이 아니라 깊이로 측정된다. 아누마는 예언을 통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다. 2025년은 문이 열리는 해였고 2028년은 그 문을 통과한 자들을 가려내는 시기라는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 문장을 남겼다. 한국은 이 해에 3가지를 얻는다. 하나, 스스로의 정체성. 둘, 외부로부터의 인정. 셋, 내부의 조화. 그러나 그 셋은 시련 없이는 절대 오지 않는다. 이 대목은 대한민국이 자연재해나 지정학적 위험만이 아닌 국민 내부의 갈등과 가치관 충돌이라는 더 깊은 시험을 치르게 됨을 시사한다. 신지학회 내부에서는 이 2028년 예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렸다. 불의 바다는 화산 혹은 산업재해, 물의 덮침은 기후로 인한 대홍수나 해안 침식, 기억의 삭제는 역사적 재해석 혹은 정체성의 혼란, 권위의 붕괴는 기존 정치 구조의 와해, 거짓의 지움은 정보와 권력의 재편,
그녀는 이어서 2029년부터의 변화에 대한 짧은 구절도 남겼다. 불이 지나간 자리에 꽃이 피고 물이 빠진 자리엔 길이 생긴다. 모래로 만든 성은 무너졌지만 그 안에 숨겨진 씨앗은 살아남는다. 이것은 2028년의 실현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 것임을 뜻한다. 중심이 된 한반도 그리고 조화의 시대. 아누마 라즈비는 마지막 예언을 남기기 전 10일간 어떤 접촉도 허용하지 않았다. 신지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는 아예 입을 열지 않았고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눈을 뜨지 않은 상태로 침묵의 기도를 계속했다고 한다. 그러던 마지막 날 밤 그녀는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예언을 전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가장 조용할 때 하늘은 가장 큰 목소리로 말한다. 2031년 바다는 길을 바꾸고 산은 그림자를 잃는다. 고통 속에 침묵하던 이웃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새로운 바람을 기다린다. 오래된 땅은 스스로를 불태우고 새로운 이름을 구한다. 이때 한국은 빛을 지킨다. 그 빛은 목소리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며 선택받은 자들의 흔적이다. 2034년 하늘은 중심을 동방에 둔다. 바람은 동쪽에서 불고 강물은 그쪽으로 흐른다.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대신 응답한다.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 스스로의 무게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무게는 책임이고 빛이고 유산이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한다. 이제는 드러내지 않아도 따른다. 대한민국은 그때 빛의 중심이 된다. 이 예언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한 국가의 틀을 넘어서 세계 질서를 조율하는 조화의 핵심으로 떠오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단순히 경제나 군사력의 중심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 중심지로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지학회는 이 구절을 조화의 시대 선언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이 예언의 중요한 지점은 지도자에 대한 표현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즉, 2034년 이후에는 특정 인물이 이끌지 않아도 사회 전체가 하나의 의식처럼 움직이는 수준에 도달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아누마는 마지막으로 짧은 한 구절을 남겼다. 나무는 더 이상 뿌리만으로 자라지 않는다. 그늘과 열매 그리고 향기로서 스스로를 완성한다. 한국도 그러하리라. 지금까지 인도 신지학회 예언자 아누마 라즈비가 남긴 2025년 그 이후 한국의 미래운세 구군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예언 속에 등장하는 동방, 하늘이 다시 여는 문은 모두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녀의 예언은 2025년 대한민국의 국군 대통령의 등장 그리고 세계 질서 속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입니다. 예언은 선택이 아닌 준비의 도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운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